올해 내년에 이 강남 안과에서 가장 큰 이슈는 스마일 카피 장비들이 안정적으로 랜딩을 할 거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자면 그 장비들이 좀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는 별로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삼성 미라클 안과 박준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 강남권 안과에서 시력교정 수술이 어떻게 많이 하고 있는지, 어떤 수술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좀 이슈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시력교정 수술을 거의 15년 이상 하면서 환자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다 느끼는 건데, 초기에는 환자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게 시력이 얼마나 나옵니까? 였습니다. 지금은 시력에 대한 얘기는 별로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수술도 많이 안정화가 됐고 시력교정 수술이 많이 대중화돼서 환자분들이 정보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시력에 대한 것보다는 부작용, 합병증, 그다음에 장기 안정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시력교정 수술하고 와서 제가 어떤 수술을 하고 싶으세요? 말하면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수술은 아무래도 스마일 라식이고요. 스마트폰을 많이 만진 세대,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미 근거리에 노출이 많이 되신 요즘 20대 초반 분들은 라식이나 라섹, 스마일 라식이 모두 안 되는 초고도 근시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강남에서 지금 시력교정 수술을 많이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상담을 할 때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안경을 착용하고 오셔서 본인이 눈 상태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은 난 당연히 라식이나 라섹, 스마일 라식 될 줄 알았어요. 그거 하고 싶어요 하는데 저희가 상담했을 때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잠깐 드리자면 보통은 이 시력교정 전문의들이 수술하기 가장 선호하는 도수는요. 안경 도수로 마이너스 한 3, 4, 5디옵터 정도가 수술했을 때 결과도 좋고 장기 안정성에서 뛰어납니다. 장기 안정성이라고 하면 시력 저하, 그러니까 다시 안경을 쓰게 되거나 내가 좋은 시력을 얻었을 때 다시 나빠지는 가능성이 적은 걸로 얘기할 거고요. 보통 6디옵터가 넘어가면 고도근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8디옵터로 보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한 9디옵터 정도를 초고도근시의 경계로 봅니다. 보통 6디옵터에서 8디옵터 정도 사이, 그러니까 고도근시에서 초고도근시 환자들은 각막 두께만 확보가 되면 라식이나 스마일 라식, 라섹 다 모두 가능합니다. 물론 도수가 높아지면 잔여 각막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라섹으로 권유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각막 두께가 확보가 되면 모든 수술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이너스 8디옵터, 9디옵터가 넘어가면 우리가 각막을 깎아서 교정하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이유는 남는 각막 두께가 너무 얇아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다시 근시가 퇴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저 얼마나 절삭을 하게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120에서 130 마이크로가 넘어가게 되면 잔여 각막 두께가 확보가 되더라도 120, 130 마이크로를 깎아내는 경우에 그 깎아내는 양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죠. 눈에 데미지가 가기 때문에 근시가 다시 퇴행하고 시력이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이너스 8디옵터가 넘어가면 레이저를 사용한 시력교정 수술은 잘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내렌즈를 권했습니다. 물론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저는 좀 보수적인 의사고요. 마이너스 9디옵터까지 혹은 10디옵터까지도 깎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하다 보면 하안과에서 라섹이 된다고 했는데요. 참 난감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선생님도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고도근시가 되는 경우는요. 깎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원장님 저는 어쨌든 안내렌즈는 안 하고 싶은데 스마일이나 라식이나 라섹이나 뭘 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스마일 라식, 라섹, 라식은 엑시머 레이저라고 하는 기체 가스를 이용한 레이저, 즉 각막을 갖다가 태워서 깎아내는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은 레이저를 약자로 쓰기 때문에 레이섹, 레이식이 맞습니다. 근데 스마일 라식은 고체 솔리드 레이저라고 하는데요. femtosecond 레이저를 이용해서 커팅을 하는 겁니다. 각막을 얇게 커팅을 해서 빼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수술 방법입니다만 어쨌든 세 가지 다 태워서 없애든 잘라서 없애든 없애는 거고요. 또 잔여 각막 두께, 또 깎아내는 각막 두께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평균 각막 두께를 500에서 550 마이크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 400 마이크로대의 각막을 가진 분들은
라식 수술은 안 하는 병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400대 후반이면은 도수가 낮은 경우에 한해서 라식이나 스마일 라식을 하지만 뭐 450이다, 460이다 그러면은 라섹을 하든지, 도수가 높으면 안내렌즈를 권하고 있고요. 각막이 두꺼워요. 550이 넘어가서 570, 80인데 만약에 아까 언급한 것처럼 130 마이크로까지 깎아내는 부디옵터다 그러면 저는 사실 레이저, 즉 라식, 스마일 라식을 권하지 않습니다만, 이건 개인적인 제 성향일 뿐이고 이거는 개인적 의견이니까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사실 요즘 대세는 스마일 라식인 것 같아요. 스마일 라식 장비는 짜이스라는 광학회사에서 컬을 내서 femto레이저를 가지고 커팅하는 방법을 만들었고, 이게 이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일 라식 장비는 우리나라 병원에 엑시머 레이저가 들어간 것만큼 보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사실 스마일 라식을 하지 않은 병원들은 이제 스마일 라식이 별로 안 좋은 수술이라고 좀 호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스마일 라식은 스마일 라식대로 장점이 매우 많습니다. 스마일 라식은 좋고 라식 라식은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사실 스마일 라식의 단점은 비용, 수술비가 훨씬 비싸죠. 한 250만 원 합니다. 환자분들이 여기서 왜 이렇게 비싸냐, 기술료냐 깎아달라 하는데 수술비의 거의 절반 가까운 돈을 짜이스 회사에서 다 로열티로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뭐 라식을 하든 라섹을 하든 스마일 라식을 하든 큰 상관이 없고요. 단지 컴플레인이 제일 적어요. 왜냐하면 라섹은 아프잖아요. 병원에 자주 오잖아요. 약을 오래 쓰잖아요. 회복이 더디잖아요. 물론 매우 안정적인 수술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복이 빠르고 안 아프고 금방 잘 나오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스마일 라식을 선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비용적인 게 부담스럽다면 라섹이 제일 괜찮을 것 같고요. 금전적인데 전혀 부담이 없다 나는, 그러면 스마일 라식이 제일 나을 것 같고요. 스마일 라식은 좀 너무 비싼 것 같고 라섹보다는 좀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 한다면 femto 라식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여기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양분화되는 것 같아요. 라섹이냐 스마일 라식이냐로 이분화가 되는 것 같고요. 어느 수술이 더 좋냐라고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술 방법의 안전성이라던가 뭐 시력이 더 잘 나오는 건 둘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단지 내가 안 아프고 회복이 빠르고 난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하겠다 그러면 스마일 라식이 난 것 같고요. 나는 아프든 회복이 덜이든 뭐 시력만 잘 나오고 금전적인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사실 라섹이 나은 것 같습니다. 올해 내년에 이 강남 안과에서 가장 큰 이슈는 스마일 카피 장비들이 안정적으로 랜딩을 할 거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자면 그 장비들이 좀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는 별로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마일이 좋다 라섹이 좋다 하고 싶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눈 상태를 보고요, 고도근시 초고도근시라면 내가 각막을 깎아서 교정하는 건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할 수술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안내렌즈에 관한 얘기는 다음 파트에서 다루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